커피는 별다방, 부동산 정보는 봉다방입니다.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의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기자 차학봉입니다. 네, 땅짚고 한상혁입니다. 유아령 에디터는 오늘 코로나 검사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오늘은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이 봉다방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로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국민의힘 정책통입니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많이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통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하냐 하는 논란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늘공이 될 줄은 알았어요. 원래 이제 정권 말기에는 어공보다는 늘공들을 많이 임명을 하는데 국토부에 허구 많은 고위공무원들 다 제쳐두고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은 했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세금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쓸 돈은 많고 거둘 데는 없으니 제가 봤을 때는 공시가격 별로 조정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국토부 잘 아시겠지만 워낙 복잡해가지고 국토부뿐만 아니라 어느 장관도 한 5, 6개월 정도는 사실은 업무 파악하다가 시간 보내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현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유지관리, 사건 안 터지게 정권 말기잖아요.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관리형, 사고 관리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도 있죠. 최악의 경우.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도 예전에는 한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각을 세울 텐데 거기서 뭘 뚫고 헤쳐나가려고 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그냥 서로가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동산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책임이 여러 사람한테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국토부 장관인데 이제 국토부 첫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양반 최장수 장관 아닙니까? 취임하자마자 집값을 잡겠다. 집값이 오르는 건 투기꾼 때문이다. 이러면서 25번의 대책을 거의 주도하셨는데 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제가 그 지역구로 일명 김현미 잡으러 간다고 가가지고 제가 완패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동료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줬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예결위원장 할 때 김현미 장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김현미 의원이 나름대로 굉장히 강골 있고 추진력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찌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냈을 때 그걸 취사 선택해서 장관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더 힘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자료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찬성표 던졌어요. 그때 저희 당에서. 그러고선 제가 사실 밀어드렸는데 보니까 정치력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김현미 장관 옛날에 만나보니까 너무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 라는 너무 그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일산 지역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떠나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일산이 정말 집값이 안 올랐었거든요. 한 기자도 일선 취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현미 장관이 저희 딴 건 모르겠고 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가장 잘 대표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퇴임하실 때도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경질이 아니다. 잘 성과를 내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 분명 실패했지만 그걸 이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셨던 분이 아닌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귀결이 된다면 어쨌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김현미 장관 이어서 지난번에 했던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장관으로서 100일 만에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이사 대책을 만들었고 수도권에 30만, 전국에 80만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공공주도라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서 큰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된다고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국토부가 뭘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사람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변창흠 장관이 딱 지명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정책 전환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요번에 그 사인을 주지 못하면 시장은 정말 이제 패닉이 될 거다. 그랬더니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급으로 사인을 전환한 건 맞았는데 이게 너무 일시에 그것도 공공주도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원래 개발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이시고 공급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하시던 분이신데 이게 이제 그분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LH 사태가 터지면서 어차피 변창흠표 이사 대책은 저는 뭐 거의 3일천하?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뭐 물러났지만 발표했던 서울시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계획들은 지금 계속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까지 부지 확보 신도시는 도심의 역세권 개발은 이제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도 보시면 일단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국토부에 와야 되고 국토부가 다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구 지정하고 사업 계획 받아서 또 한 번의 동의 절차가 있어요. 저는 그 사이에 1년 지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미 시장은 이 선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이제 오세훈 시장 선거,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알아요. 아, 이제 투표로 심판할 수 있구나. 저는 절대로 정부가 어떤 드라이브도 못 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가장 저는 잘못됐던 게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거를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재테크 컨설턴트가 해야 될 얘기를 왜 정치인들이 하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게 뭐 정책에 의해서 100% 결정된다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금리나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지금 와서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른바 전문성의 결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부동산 정치라는 단어로 표명했어요. 예. 이 정부에서는 정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민단체라든가 일종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정부에 자문을 했고 우리가 아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주장과 이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그런 이론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출범 초기의 상태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무리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4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실패라는 게 드러났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정치라는 것들을 국민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치로 걸었던 정책이 헐자리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부 여당이 선거 과정에서도 엄청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출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여기서는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몰랐지만 집은 LTV가 30에서 50인데 토지는 막 80%, 90%까지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거시적인 안목도 없고 오로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발언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집값이 막 그렇게 꿈틀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규제 완화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예. 근데 모든 것이 대한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지만 이 돈이 또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런 자충우돌 정말 마지막까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과열되면 진짜 거품이라고 봐요. 우리 차 기자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거품이라는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문정부 들어서 거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과거와 같은 정책을 쓰기 어려운 게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급 주자로 불리는 주요 중진들이 이제 자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은 집값 정책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럼 뭐냐면 결국은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사실은 조정기에 가까워졌는데 또 한 번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뭐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거품을 키우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때야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주 미세한 조정. 예, 그다음에 그 세제와 금융과 공급 규제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그 영향들을 흡수하고 좀 분산시키는 그런 좀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지금 뭐 늘공은 안 하고 싶으시겠죠. 예,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시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권의 뭐 실세라는 분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실세였고 정책에 참여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도 결국은 처음에 규제 위주로 쭉 나가다가 그것이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개의 경우 과거의 실패로서부터 뭔가 배우는 게 있었을 터인데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 대통령도 물러나실 때 딴 거는 다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똑같은 실책을 반복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인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좌파 정권과 부동산은 상극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약간 운명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제일 제가 좀 이 정부 정책 기반자들에게서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행태를 어떤 이념이나 권력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권력이나 정치권보다 굉장히 이타적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어떤 하나의 이슈 갖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교만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는 문제. 예, 그다음에 지금 돈의 가치가 되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자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구성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집이 중요해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집만큼 안전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 못했던 변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 대한 소유 욕구 또 쾌적한 주거에 대한 욕망 특히 이제 굉장히 그 양극화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분노하고 있는 2030들이 그 뭐 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나 밖에 살 수 없는 집을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사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수요가 몰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 정치인 장관 김현미 장관에서 이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전문가 출신의 이런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국무조정실장인 노형욱 후보자가 오면서 다시 한번 비전문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그 김현미 장관의 시즌 2로 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노영욱 후보자가 김현미 장관하고 되게 연결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과 맞아요. 동기라고 하대요. 네. 보니까 학생운동도 같이 가셨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즌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 문정부의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공무원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또 김현미 장관하고 친분도 있으신데 본인이 무슨 뭐 정치적 영달을 얻겠다고 지금에 와가지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 이미 변창흠 장관이 정책 전환의 기조를 튼 게 한 번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기대할 건 없다고 봐요. 네.